안녕하세요, 제이빠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정책이라는 것이 옵니다. 초초기에 브랜드를 잘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매출을 끌어올리고 인지도를 높인 상태에서 정체기가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이렇게 브랜드 컨셉이 잡히기도 전에, 정립되기 전에 정체기가 와버리면 조금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실은 대부분이 자리 잡히기 전에 정체기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뼈 없는 닭볶음탕을 출시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닭볶음탕이라는 개념에서 귀찮은 뼈 발리는 거를 제거해서 이제 순살도 닭다리살을 원하면 닭다리살만, 폭살을 원하면 폭살만 두 개 혼합해서 닭볶음탕을 주문할 수 있게 선택을 주고, 그 위에 토핑을 차돌박이를 올려준다든지 숙주를 올려준다든지 해물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뼈 없는 닭볶음탕을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 홍대 합정 이쪽 상권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어서 매출이 저조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퓨전, 콜라보레이션, 협업입니다. 이 콜라보레이션들은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고깃집에서 이제 고기를 먹으면 옆에 커피숍 가면 커피를 10% 할인해 준다든지,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으면 저쪽 고깃집에서 된장찌개를 하나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흔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콜라보레이션인데,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혜택을 줘서 그 집을 가게 하는 게 목적인데, 뭐 커피 10% 할인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A라는 고깃집을 갈 사람이 B라는 고깃집을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제휴를 할 때의 방향성이 바로 고객에게 혜택을 내 손에 없이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제휴 방식은 이제 만약에 외식업 쪽으로만 한정해서 보다 보면, 이제 큰 회사들 뭐 SPC나 이런 데 같은 데는 파리바게뜨 빵을 사면 뭐 통신사 KT나 SK나 LG 카드를 내밀면 뭐 20% 할인, 30% 할인이라든지, CGV 극장 티켓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1+1을 끼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건 이제 일반적인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엄두도 못 냅니다. 괜히 따라했다가 마진은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자금력이 낮은 개인 브랜드들은 어떻게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애플워치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애플워치는 시계입니다. 시계인데 그냥 손목시계로 끝일까요? 건강기능, 운동하기, 심호흡 측정, 넘어짐 감지 기능 등 시리즈 5에 탑재된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기본 탑재되었다. 계획관리, 별 관측, 기상상황 관측 등 자신의 취향에 맞게 워치 페이스를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다. 손목시계, 온도계, 습도도 맞춰주고 내 신체의 바이오리듬도 찾아주고, 내가 넘어지면 이 사람이 넘어졌구나 라는 것도 인지를 해서 건강 상태도 확인을 해줍니다. 심박수도 확인을 해주고요. 혈압도, 그리고 당연히 전화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면이 작지만 영상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손목에 찼을 뿐이지 이거는 손목시계 모양의 컴퓨터입니다.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쿨한, 핫한, 힙한 기계인데 역시나 사업의 정체기가 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또 하나의 가족 삼숭에서 만든 갤럭시 워치 때문이죠. 아이폰 만들고 갤럭시 폰 만든 것처럼 애플워치 만들고 갤럭시 워치 만든 거예요. 똑같은 경쟁사가 생긴 거예요. 기능은 당연히 비슷하거나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애플에 그럴 리는 없지만 사장님이라면, 그럼 기능을 더 넣을까? 디자인을 더 넣을까? 뭔가 또 핫한 기능을 넣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플이 한 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뼈 없는 닭볶음탕. 맛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뼈가 없어서 먹기도 편하고, 내가 원하는 부위로 내가 원하는 살만 고를 수 있어요. 연한 살, 뭐 폭살 섞어서 치즈도 올릴 수 있고, 차돌박이도 올릴 수 있고, 숙주도 올릴 수 있고, 해물도 올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매운맛도 조절할 수 있어요. 육수 리필이나 볶음밥도 볶아 먹을 수 있고, 닭볶음탕집인데 멕시칸식 매운 치킨 퀘사디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업체가 생겨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컨셉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애플워치는 삼숭 갤럭시 워치가 생기고, 이 뼈 없는 닭볶음탕도 역시 비슷한 뼈 없는 닭볶음탕집이 생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집에서 그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흔하게 하는 방식이 뭐죠? 가격을 떨군다든지, 뭘 하나 더 준다든지, 메뉴를 바꾼다든지,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초기의 장점은 점점 퇴색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옆집에서, 옆 닭볶음탕집에서 뭘 파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갤럭시 폰은 뭐 하는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애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플은 상품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이 특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그럼 특징 외의 것들을 변화를 해줘야겠죠? 이걸 제휴로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 제가 브랜딩 얘기하면서 늘 이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플에서 그거를 엄청 잘했어요. 애플워치를 사는 사람들을, 고객을 두 쪽으로 나눈 거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부류, 명품을 좋아하는 부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이키 마크를 씌워서 나이키 풍의 갤럭시 워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기능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르메스 로고를 받고 에르메스 풍으로 디자인을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갤럭시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어차피 사람들이 이런 걸 살 땐 나는 너희들보다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나은 거를 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더 크거든요. 외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외식업에서 제휴를 할 때 내가 외식업이니까 똑같은 외식업이랑 뭐를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을지를 많이 봅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휴라는 것은 어떠한 브랜드든 어떠한 분야든 좋은 평판과 좋은 고객 이미지와 충성 고객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내가 파는 것에 끼워 맞춰서 같이 밀어넣어 주는 게 이제 제휴의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고객이 이 고객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옷 가게도 상관없고 뭐 신발 가게도 상관없고 액세서리 가게도 상관없고 네일샵도 상관없고 영화관이어도 상관없고 타로집이어도 상관없고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업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커피숍이나 이런 카페들 큰 데들 보면 이 카페에 온 사람들이 왜 왔을까? 공부하기 위해 왔다. 취업 준비하기 위해 왔다. 그러면 뭘 해줄까? 공부를 잘하는 멘토들을 일단 끄집어내서 강의를 해주자. 그러면서 카페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음식점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닭볶음탕집은 전혀 새로운 다른 곳의 다른 업종의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지만 이거는 제게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무슨 메뉴를 팔던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 브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 집 말고 뭔가가 필요한지를 받아서 그 받는 거를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주겠다라는 마인드가 많이 갇혀 있으면 막 여기저기 천지빛깔인 짜장면집에서 우리가 돋보일 수 있고 천지빛깔인 꽈배기집에서 우리가 돋보일 수 있고 막 여기저기 지천에 깔린 닭볶음탕집에서 우리가 돋보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여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한일전 축구 경기 나갔는데 축구와 빵꾸 났다고 공 안 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고 막 어쩔 수 없이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 계속 꾸역꾸역 합니다. 그리고 홍보비 인터넷 뭐 온라인 홍보비라고 조금씩 계속 씁니다. 근데 그런 게 내가 정말 차별화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한일전에 나갔으면 맨발로라도 뛰고 유니폼이라도 잡아 당기고 발목이라도 까서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장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외식업 장사가 지금 그럽니다. 물불 가릴 때가 아니고 장사 안 된다고 한숨 푹푹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의 덩샤오핑이 한 말 중에 흥묘백묘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고양이가 뭐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 지금 같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특히나 음식점이나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선 이것저것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업체와 콜라보를 하고 내가 고객 입장에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